메타지노믹스가 환경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컬처하지 않고 그대로 지노믹 스터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메타지노믹스의 대상이 되는 미생물들의 집합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여기 정의가 Ecological Communities of Commensal Symbiotic and Pathogenic Microorganisms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이제 뭐 코멘설이나 심바이오틱은 다 이제 공생 관계에 있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데 이것이 이제 주로 호스트가 플랜트나 또는 이제 이 동물 이런 호스트와 관계해서 멀티셀룰러 오가니즘인 이런 호스트들하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미생물들이 존재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냥 소일에 사는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고요.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런 미생물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연구는 이제 호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호스트와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박테리아, 아키아뿐이 아니라 프로티스트, 원생 생물이죠. 뭐 아메바 같은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겠고요. 펀자이, 네,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진핵 생물들도 그 유카리오트들도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제 그 호스트의 면역이나 호르몬, 뭐 메타볼릭 호메오스타시스 이런 데 이제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되겠죠. 또 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이제 같이 쓰이는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마이크로들이 모여 있는 옴이죠. 그러니까 이건 컬렉티브 지놈이 되겠죠. 메타 지놈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Collective genomes of the microorganisms that reside in an environmental niche. 환경이나 또는 마이크로 오가니즘 자체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심플 라이프 폼에서부터 사람까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이 미생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공생이 아닌 이제 어, 기생이 있죠. 기생, 파라시틱, 그 다음에 또 뭐 패소제닉한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사람의 이 피부에 각 부위별로 아주 다양한 이런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이제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도 이제 박테리아가 우리와 같이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생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생 관계에 있을 때도 그냥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제 그 외에도 harmless, can not only be harmless 할 수도 있지만 protective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호스트를 나쁜 균들이 오는 걸 이제 막아준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어, 질병이 아닌 상태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이제 노멀 마이크로바이오타 또는 노멀 플로라 균총, 노멀 플로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언제 그 우리 몸으로 들어오냐? 보통 이제 태어날 때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 박테리아나 번자이, 아키아,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요. 어, 그 보통 여태까지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한 100조 정도의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면 그 이 휴먼보다 박테리아의 그 세포는 약 10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그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3배 정도 아니면 뭐 거의 사람의 세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 정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사람한테 각 그 장기별로 어떤 그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휴먼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미국 NIH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그 스킨이나 피부 또는 구강이 되겠죠. 마우스 또는 코 그다음에 다이제스티브 트랙트는 이제 위장관이죠. 보통 주로 아무래도 이제 대장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이제 그 질 이런 곳에 존재하는 이제 박테리아들을 박테리아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이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이미 이제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휴먼이 아닌 다른 동물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아주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엠피비안 개구리 같은 거, 양서류죠.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소 같이 되겠습니다. 캐틀. 소 같은 캐틀은 이제 허비버니까 이거는 이제 육식이 아니고 채식을 하는 그러니까 풀 먹고 사는 거죠. 채소를 먹는 이 그 캐틀의 경우는 이제 그 캐틀의 반추위가 있죠. 반추위에 이제 미생물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셀룰로즈 같은 그런 그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프로테인이나 또는 이제 숏체인 패티 애시드 또는 가스 이런 걸로 이제 컨버전하는 그런 이제 그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효소를 이 캐틀이 소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그 소의 그 위에 반추위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그 마이크로비옴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먼 하고 이제 그 아주 휴먼 디지즈를 이제 연구하는데 중요한 모델 오가니즘이잖아요, 마우스가.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마이크로비옴을 어떻게 실험하기가 어려우니까 쥐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특히 여기 겉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나와 있죠. 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장을 얘기합니다. 장내 미생물.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장내 미생물하고 알러직 에어웨이 디지즈. 그러니까 이제 이 어, 천식과 같은 그 호흡기 질환인데요. 알러직한 그 호흡질환 또는 오베스티 비만이죠. 또 게스트로인테스티널 디지즈 이건 이제 위장 질환 또는 당뇨 어떤 것들은 이제 게스트로인테스티널 디지즈는 이제 장내 미생물하고 뭐 굉장히 관계가 깊다. 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당뇨나 오베스티 또는 어, 당뇨나 비만 더더구나 이제 폐 쪽에 호흡기에 관계된 질환도 알러지 질환도 이제 장내미생물과 관계 있다. 이건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관련성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그런 얘기가 많이 여기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곤충도 이제 그 their own microbiome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미도 이 셀룰로즈를 이제 스스로는 이제 그 아마 그 소화를 못 시키나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이제 또 뭐 곰팡이랑 같이 이 펑거스 가든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그 이런 나뭇잎 같은 걸 가져다가 이제 저장하나 봅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이제 이 상당 부분을 이제 소화를 이제 뭐 분해를 시키는 거죠. 곰팡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 곰팡이도 셀룰로즈는 이제 소화를 못 시킨답니다.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얼 커뮤니티가 이제 마이크로비옴들이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런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디그레딩하는 마이크로비옴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이 메타저럼 연구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 이제 소의 그 반추위에 있던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엔자임 그 같은 종류의 엔자임이 있다는 것까지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스피시스 근데 그 종은 미생물 종은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른데 같은 종류의 이제 미생물을 효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초파리도 어, 뭐 관계가 있고요. 장내 미생물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또 플랜트의 경우도 미생물하고의 그 공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플랜트 그로스 프로모팅 박테리아라고 해가지고 플랜트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뭐 나이트 질소 고정 또 solubilization of minerals such as phosphorus 인이나 또는 synthesis of plant hormones direct enhancement of mineral uptake and protection from pathogen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랜트 그로스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도와주는 이제 박테리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비옴이 되겠고 어떤 박테리아가 이런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전험 연구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